네, 안녕하십니까. 영비 강사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2018학년도 9월 9일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의 유형별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모든 문장을 직독직해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문의 모든 독해 유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늘 해설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5가지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유형에 따라서 읽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요. 읽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특히 절대로 모든 지문을 100%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읽는 방식, 즉 유형에 따라 읽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즉 정답을 고르는 방법이 연결되는 식으로 하셔야 되고, 이따가 이제 유형별로 제가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자세하게 오늘 각 유형별로 풀이법은 말씀 못 드리고, 문제마다 그 달라의 구성에 따라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빨리 정확히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보의 파이라는 유형, 5가지 유형 중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항상 이런 구조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헤드, 머릿말, 바디, 그 다음에 매듭말, 테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에 답이 있냐면 항상 바디의 첫 문장, 다시 말하면 본론의 첫 문장에 답이 있다라는 위치를 미리 예상을 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This is a reply. 자, 이것은 응답, 대답입니다. To your inquiry.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뭐에 대한? The shipment of status. 자, 어떤 선적의 상태죠. Of the desk you purchased. 당신이 구입한 책상의 선적 상태, 배송 상태에 대한 거죠. At our store, 우리가 여기서 구매하신 거죠. On September 25th. 자, 9월 26일 날 구매했습니다. 불행히도 벌써 나오네요. 바로 불행히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벌써 나옵니다. 그럼 답이 뒤에 있겠죠? Deliver your desk. 당신의 책상의 배송이 will take longer. 답이 나왔습니다. 예상된 예정, expected due, 예상됐던 그 일정보다,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거다. 그래서 물건 배송이 더 오래될 거다. 상품의 배송 지연.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때처럼 절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토플도 마찬가지고, 토익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문을 100%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것이 영어의 비법입니다. 자, 신병인데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신병의 변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병이 A에서 B로 변하죠. 그냥 신병이나 분위기를 묻는 문제도 있고 변화를 묻는 문제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변화를 묻는 문제가 A의 신병만 파악을 해도 풀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먼저 선택지를 확인합니다. 보시면 wishful,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embarrassed, 당황한 상황, ashamed, 부끄러운 상황, 신경, indifferent, 무관심하고요. grateful, 감사하는. 이렇게 신경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서 gonna blow out candle, 촛불을 껐다, 그리고 lay down, 누웠습니다. 그리고 too hot, 너무 더웠어요. 우리가 비인칭이시라고 하는 거. even for a sheet, 종이 한 장. 여기서는 날씨가 덥다고 했으니 이불 한 장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She lay there, 아직 몰라요 신경이. 자, 누웠습니다. 소위 땀을 흘리면서 들으면서 listening to 뭐를? The empty thunder, 텅 빈 공허한 천둥 소리를. 어떤 천둥이냐면 비를 가져다 주지 않는. 그리고 속삭였대요. 누워서 속삭이는 거죠. 뭐라고 속삭였느냐? 나오면 I wish. 나는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를 확인한 것처럼 몇 번이 답이 되냐면 wishful.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역시 밑에 있는 지문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주장이라든지 주제, 또 요지, 제목,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빈칸을 묻는 빈칸 추론 문제, 문단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때 알맞은 걸 넣는 문단
문단 요약 문제는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뭐가 핵심이냐면 글의 토픽을 찾아야 됩니다. 즉 무엇에 대한 얘기냐, 즉 중심 소재가 뭐냐, 제재가 뭐냐, 그 다음에 그 토픽에 대한 의견을 찾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락의 첫 번째 문장 A, 두 번째 문장 B,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C를 읽어서 토픽과 오피니언이 변했는지 같은 건지 이거를 비교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것이 이 문제 유형을 해결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how do you increase other people?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추기다 격려합니까? When they are changing their behavior. 자, 그들이 그들의 행동을 바꾸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의문문이 나오면 이 의문문은 글의 주제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지만 의문문은 중요합니다. 특히 단락의 시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글의 토픽을 줍니다. 즉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알려줍니다. 여기도 알려주죠. 뭐에 대한 얘기죠? 자,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글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Suppose you see a friend. 가정해봐라. 네가 친구를 본다고. 그럼 예시죠. 예시기 때문에 얘는 읽을 필요가 없고요. 다 건너뛰고 마지막 문장으로 갑니다. When the conversation focuses on the process. 만약 그 대화가 과정에 집중한다면 focus of change. 변화에. 자, 나왔습니다. 여기도 change, 여기도 change.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메인 아이디 이용해서는 이 토픽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고요. 동의어가 반복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생어가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근데 반복되면 역시 토픽입니다.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다?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토픽이고, 뒤에 읽어보시면 rather than outcome.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the process of change. 변화의 과정에 집중할 때 이 reinforce, 그것이 강화하죠. 가치를 creating a sustainable process. 그 유지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데 어떤 가치를 더 강화시켜준다. 그래서 토픽은 뭐다?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고, 의견은 뭐다? 과정에 집중해라. 과정에 집중해라가 이 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냐면 행동을 바꾸는 거 여기 있죠? 자,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토픽이고, 의견이 뭐다? 과정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라 라고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 비법이지만 제가 이 비법이라는 이름을 바꿔오면서도 사실은 이거 혹시 오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문제를 대충 읽고 찍는다든지 뭐 대충 부정문이니까 이거 답이 부정문일 거야 뭐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문장 해석과 비교,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어휘와 문법은 당연하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유형마다 원리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디에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 따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영어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다 읽지 않고도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어의 비법입니다. 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나옵니다. In my sim. 데디아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럼 실제로 어떻다? 아니다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고 훈련하고, 제가 이제 저희 교재에도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넣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추측이 온다든지, 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통념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믿고 하는 것들, 뭐 소문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는 주제가 아닙니다. 주제는 아니지만 아까 의문문처럼 이 안에는 토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됩니다. 그냥 막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Praising your child intelligence. 아이들의 지능이나 재능을 칭찬하는 것은 would boost his self-esteem and motivation. 자, 그래서 boost 올리는 거죠. 그의 자존심 올리고 또 그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다겠죠. 일단 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네, 토픽을 찾아야죠. 뭐에 대한 얘기다?
아이들의 지능과 재능을 칭찬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가겠습니다. 자, but 나오죠. 이렇게 역접의 시그널이 오면 두 번째 문장이 무조건 또 주제는 아닙니다. 무조건 주제 아니고 아직은 고2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의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however 같은 경우는 앞문장 뒤에 두 번째 문제에 however 같지만 역접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전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역접의 이런 접속사 but, however, 뭐 still 등등의 on the other hand 자 등등의 역접의 연결사나 접속사 나오면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앞에 언급한 내용에 대한 반박의 의견이 나와야 반박의 오피니언이 나와야지만 얘가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turns out 반박 맞네요. 뭐뭐라고 드러나다 판명되다. 뭐뭐처럼 보이는데 아니고 뭐라고 드러나냐면 이런 종류의 칭찬은 뭐다? 나왔네요. 의견. backfires 역효과가 되겠죠. 그 뒤에 뭐 이제 뭐 실험한 얘기 뭐 나오나 보죠. 이런 뭐 교수나 이렇게 뭐 학생들이 다 필요 없죠. 이미 앞쪽에 완벽하게 시가가 좋기 때문에 그 토픽은 이거, 의견은 이거.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아이의 재능에 대한 칭찬에 대한 얘기고 의견은 뭐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영어 문제 풀 때는 특히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이나 문장 수업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대충 읽고 이게 이러니까 대충 이거 이렇게 푸시면 절대로 영어 늘지 않고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1 더하기 2니까 3이구나 이렇게. 토픽이 이거고 의견이 이거니까 답은 이거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어 독해 문제는 산수 문제 풀듯이 자신 있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5번째입니다. 이렇게 읽고 푸는 것이 영어의 비법입니다. 마찬가지 유형의 주제를 묻는 문제죠. 같이 보시면 첫 번째 문제 주어가 나왔습니다. 주어가 토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ast fashion, 빠른 패션은 토픽이죠. 뒤에 가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까지 반드시 계속 읽어보는, 비교하는 중요합니다. 빠른 패션은 for trendy clothes. 자, 유행을 타는 그런 옷들을 언급하는데 보완되고 또 만들어지고 팔리는 옷들이에요.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빨리 매우 낮은 가격에. 그럼 토픽은 뭐고 패스트 패션이고 의견은 뭐다? 이런 옷들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문장.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픽은 이렇게 반복됩니다. 자, 빠른 패션 아이템들은 may not cost you. 자, 당신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t the cash register, 계산대에서 또 나오죠. 그러나 역접이 나왔습니다. 자, 앞문장에 반박을 하는지 봅시다. They come with a serious price. 진지한 대가, 가격이라기보다는 어떤 큰 대가를 치르고 콜론이 왔습니다. 앞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 뭐 예시나 열거, 부연 설명이 오는 문장 뭐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토픽이 패스트 패션이고 의견은 뭐다? 안 좋다,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신박한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자, 여러분 찍더라도 찍으면 안 되겠지만 자, 이렇게 패스트 패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 다 없죠? 다 없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의견을 보시면 problems, 문제들. 여기는 긍정적인 영향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뒤에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핵심어 다 알려줬고 거기는 필자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얘기가 뒤에 언급을 했겠죠. 어떤 안 좋은 점이 있고 대가를 치는지 우리는 그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빨리 정답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어가 반복되는 부분, 역접에 접속사 온 것, 그리고 토픽에 대한 의견 이렇게 확인하는 논리적인 단계 1 더하기 2는 3 이것이 영어의 비법입니다. 자, 제목 역시 같은 유형입니다. 제목, 주제, 요지 다 같은 유형입니다. 보겠습니다. If you want to protect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원한다면 감기나 독감으로부터 regular exercise, 토픽 나오네요. 규칙적인 운동은 궁극의 면역을 높여주는 부스터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럼 이글의 토픽은 뭐가 됩니까? 자, 바로 이거죠. regular exercise. 운동에 대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운동은 뭐다? 의견이 뭡니까? 자, 면역의 부스터다. 면역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뒤에 보면 studies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 토픽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실험, experiment, 연구, study, 통계, statistics, 또 뭐 조사, survey 같은 거에 결과가 오면 중요 문장이죠. 무조건 중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중요하다. 어떤 결과인지 보겠습니다. Have shown that. 보여줬습니다. Moderate aerobic exercise. 적당한 aerobic exercise. 유산소 운동은 can more than halve your risk for respiratory infection. 정치는 호흡기적인 어떤 호흡기의 infection, 감염들을 줄여주고요. 또 other common winter disease, 겨울의 질병들을 반성 줄여주는 그런 실험을 했대요. 그렇구나.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실험의 결과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에 세 번째 문제 보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을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지금처럼 디스와 같은 강조를 하는 지시어가 같다든지 이렇게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나 접속사가 보이면 그 문장이 답을 고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거의 99%. 자, 봅시다. When you feel sick. 나왔네요. 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플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라야 될 건 운동, 또 운동 얘기 있죠? 또 운동 있죠? 운동 없습니다. 워킹업도 운동이죠? 운동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답이 나온 게 사인 신호가 아니고 여기 나오나요? 아플 때. 그래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뭐 아플 때 운동하면 안 좋다는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 단점이 있다는 얘기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아플 때 운동하는 것이 좋은 거냐 라는 건데 아무튼 답은 2번이고 위에 이제 토픽을 확실히 잡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의견을 잡아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영어의 비법입니다. 18번, 19번과 같은 유형입니다. 정보의 파악 문제가 연달아 도표 그래프 내용일치 문제로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들을 어떻게 푸느냐? 자, 이것만 먼저 확인하십니다. 도표 먼저 제목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서 표를 하나씩 비교하시면 되죠. 정답이 5번이었을까요? 네, 5번이었네요. 네, 여기 보시면 The number of tourists to Antalya. 자, 안탈리아의 관광객이 2016년에 일치하지 않은 3분의 1이었다. 글로 나오면 어떻게 풀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아니라 선택지를 먼저 보면서 미추십니다. 숫자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5번. 기계 시절 사진 얘기, 종군 사진 기자 얘기, 한국 전쟁 얘기, 1962년 타영잡지사, 베트남, 그 다음에 표리처상,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 잡지 표정 사진 이렇게 밑줄 쳐둡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대충 짐작이 가겠죠. 에디 아담스라는 사람이 대충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장씩 비교입니다. 정보의 파악 문제는 메인이나 유형과 읽는 방식이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그냥 비교, 한 문장씩 비교. 여기에 5문장이 있다. 그럼 5문장들을 하나씩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3번이었죠? 네. 3번이었죠? 지금 3번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62년 찾아볼까요? 네. 1962년에 Joint Associated Press AP통신이었네요. 뭐가 아니라 타임이 아니라 이렇게 X 표시하시고 얘가 틀렸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문제를 풀고 나서 내용일치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밑줄을 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위에도 표시를 했었죠. 자, 제가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표시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이것을 보고 정답을 골랐구나 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유는 다 문제를 풀고 나서 검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죠. 또 다시 다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답을 고른 그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26번도 선택지를 보시고 그 다음 여기 확인한 다음에 여기 하나씩 이제 비교하는 거죠. 하나씩 비교. 얘는 4번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발을 집어간다는데 화요일을 맞았는데 every 2 weeks죠. 여기는 매주니까 every 2 weeks 하면 격주, 즉 2주마다 한 번씩이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답을 고른 근거에 표시할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얘는 일치하는 것,
빅 TV 디스카운트 deal. 자, TV 할인에 대한 내용 발췌하는 것. 5번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모든 구매자에게 블루투스 헤드셋을 준다라는 답의 근거의 표시라고 넘어갑니다. 다음. 어법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 밑줄이 되어 있는 문장에 그 있는 문장만 보는데요. 자, 밑줄이 있는 밑줄 문장만 확인한다. 다 안 읽어도 100% 풀린다. 그 다음에 밑줄 없는 부분이 기준이다. 당연히 뭐 문법과 어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석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대시 있으니까 대시 컴마가 있는데 대시 있구나. 그럼 대시 틀렸구나.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석, 구문. 제가 늘 직독직결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문법 문제가 아닙니다. 어법 문제. 즉 글을 실제로 썼을 때, 즉 해석을 해서 문장 구조상 어색한 것, 문장 구조상 틀린 것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학생들이 보면 뭐 앞에 선행사 있으니까 왓이 보이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되고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이 좀 기네요. answer 결과적으로 여기 빨리 갑니다. 앞부분이니까 원쪽에 있으니까 we didn't have much relationship 많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그와 other than 그와는 지속적으로 그가 뭐 하냐면 나에게 잔소리하는 그와 하는 걸 제외하고는 뭐 관계를 많이 못 가졌대요. To take care of the chores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Like mowing the lawn, cutting the hedge. 자, 그래서 잔디를 깎고 울타리를 다듬고 하는 것들. 자, 위치가 그것을 내가 싫어했다.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죠? 네, 앞에 있는 거죠. 내가 잔디 깎고 울타리 다듬는 거. 그래서 컴마하고 관계된 위치가 오면 앞문장의 명사일 수도 있지만 문장의 일부나 전체를 가리키는 관계대명사니까 맞습니다. He was responsible.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동이네요. 몸을 다루는 irresponsible kid. 책임감이 없는 아이. 자기 얘기겠죠? 를 다루는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능동. 그래서 맞고요. 3번. 틀렸네요. 자, 주어가 memories, 뭐 how we interacted.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가에 대한 기억이 seems에서 빼야죠.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일 때 s를 붙이니까 주어가 memories 복수니까 seems에 s를 빼야 됩니다. 4번은 뭐 decide to 이제 to가 목적 오는 거고 5번은 뭐 소대 구문이네요. 너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 어법 문제가 틀린 어려운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냐면 시간이 없는데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뭐냐. 답을 그 시험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전에도 중요하지만 집다가도 맞추면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1번에서 5번에서 내가 문법 문제 연습을 하면 모르는 문장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문장들을 꼭 노트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문장을 정리하시면 돼요. 수학처럼 문제 연습을 붙이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번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3번 문장을 노트에다 적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5번도 내가 모르겠다. 내가 3번, 5번 중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3번이 맞았어요. 그럼 넘어가죠.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었던 5번도 꼭 노트에 정리를 해서 그게 왜 이런 거고 답이 왜 맞는지 확인해 정리하고 반복해서 보는 습관. 이게 영어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비법, 이 바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비법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앞문장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휘 문제는 주로 포인트가 뭐죠? 네, 반대의 의미를 갖는 어휘들이 많이 나온다. 라는 게 포인트겠죠. 설득하는 또 일반적인 짝을 짓는 틀린 유사한. 여기서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거의 답이 아니겠죠. 왜? 명확한 반대의 뜻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뭐 페어링이라든지 롱, 시밀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반대의 의미를 고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도 밑줄 문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문장 안에 쓰인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실 때 내가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반드시 문맥에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문맥에서 의미를 뭔가 내가 모르는 단어지만
문맥상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거를 자꾸 추론해보고 구조를 따져보고 품사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얘기인지 부정적인 단어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실은 뭐 좀 쉬운 문제였는데 if any one of the events 어떤 사건들 중에 하나가 would not have occurred 가정법이죠. 자,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would be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으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similar보다는 different가 더 정확한 이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도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론은 지시어 추론, 빈칸 추론, 하무이 추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나머지가 다른 건 얘는 어떻게 푸냐면 자, 우리가 읽어서 첫 번째 가리키는 대상을 확인합니다. 보면 leaving a store, 가게를 떠나면서 I return to my car. 자, 내 차로 돌아왔습니다. 떠나서 only to, 그래서 근데 결국 발견한 게 뭐냐면 I left. 자, only to. 부사정법 결과죠. 내가 잠근 걸 안 거. 차를 그죠? 키를 그죠? 셀폰 인사이드. 키와 핸드폰을 차량 안에 두고 간 걸 알았어요. 티네이저, 어떤 10대 학생이 소년이 riding his bike,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내가 발로 타이어를 걷어차는 걸 본 거죠. 이 frustration, 좌절해서 속상한 거죠. 키랑 핸드폰 다 차는 굳이 문을 열어서 What's wrong? 무엇이 문제인가요?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은 뭐냐면 이 10대 학생, 남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번, 3번, 4번을 해석을 하면서 넣는 거죠. 10대 학생을 하고. 그래서 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에게 전화할지라도 나는 말했어요. 그는 나에게 자동차 키를 가져올 수 없어.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차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있으면 남편이 올 텐데 차가 없어서 못 온다는 얘기죠. 그는 그래서 역시 뭐라고 해석해요? 10대 소년은 나에게 그의 전화기를 전해줬습니다. 말되죠. 그래서 그는 사려 깊은 소년이 말하기를 남편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내가 그의 키, 즉 10대 소년의 키가 아니겠죠? 남편의 키니까 이렇게 3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추론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빈칸 추론 기본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빈칸 추론은 생각하셔야 될 게 일반적인 책에 보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단락에서 중요 문장이다 내지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라는 말을 많이 써 있는데 일본은 맞죠? 자,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영어는 통일성을 갖습니다. 통일성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단락의 모든 문장들은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해야 됩니다. 따라서 빈칸 추론 문제는 어디에 빈칸을 쳐도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게 불필요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에 들어갈 말은 항상 그래서 주제와 관련이 있다. 주제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 빈칸 추론 문장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빈칸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바로 앞 문장 아니면 바로 뒷 문장. 그 다음이 첫 문장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빈칸 추론에서 중요한 문장이 뭐냐고 물어보면 첫 문장이라 대답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그래서 빈칸이 중요하고 빈칸의 앞뒤가 중요하고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주제 찾기 문제이기 때문에 topic과 opinion, 핵심어와 의견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유형을 정리해야 됩니다. 빈칸 추론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 하나가 변형 문제에 있어서 2가지가 7가지라고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빈칸 추론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제가 빈칸 추론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으니까 빈칸 추론 비법에 대해서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빈칸이니까 얘기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독특한 것은 the quality of idea, 어떤 생각의 질입니다. 어디로부터는 that come out of 삐리부터 오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빈칸이 밑에서 두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모든 문제가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언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뒷문장이 중요하구나, 중요할 것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합니다. 어떤 CEO가 in one of Silicon Valley의 가장 혁신적인 회사들의 CEO가 would seem like boring, 아주 지루하고 create killing routine, 창조성을 죽이는 루틴, 일상생활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자, 아직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타픽도 의견도 아직 정확히 안 나왔어요. 타픽이라고 하면 뭐 이 CEO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와야 될 게 이제 빈칸의 앞문장을 봐야죠. At first glance. 처음 얼핏 보면, 그러니까 보면 there's nothing particular. 뭐야? 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독특한 게 이것에 관해서. this 신경 쓰지 마세요.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의 앞문장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뭐 독특한 게 없대요.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그 생각이 질인데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죠.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게 바로 어디 있다? 바로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CEO가 eliminate the mental cost. 자, 그 CEO가 계속 타픽이죠. 이 CEO가 뭘 했냐면 제거한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비용, 대가, 수고를 없앤 거죠. 뭐와 관련된 비용이냐면 planning the meeting, 모임을, 회의를 계획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누가 참석할 것인지 혹은 누가 거기에 있지 않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제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어디죠? 여기에 이 사람의 키 뭐냐면 이런 걸 제거한 거예요. 누가 모임에 그 회의에 대해서 계획하는 거와 또 누가 올지 안 올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People can focus on 어디 집중해요? Creative problem solving. 이거죠. 이게 바로 그 생각의 질을 나오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르면 소비자 당연히 아니죠. 여기 나오네. 미팅 나오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5가지 유형 중에 5-2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빈칸 다음 문장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결정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다. 제가 수험생이라면 사실은 저는 빈칸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 문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밑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을 통해서 빈칸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만들어진 원리예요. 자, 왜 그런 마지막 문장이 중요할까? 자,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기까지 읽어도 답이 나온다. 그렇다면 여기 문장을 안 썼겠죠. 문제를 만들 때 자체를 이 문장을 빼도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의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는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영어의 비법입니다. 자, when reading. 자, 네, 되어 있습니다. 자, 빈칸 부분을 먼저 읽으면 자, in a new study. 새로운 연구에서 연구가들은 발견했습니다. using smiley faces. 자, 미소를 띤 얼굴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푸겠습니다. 뒤에 문장. The study said. 자, 연구를 말해주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의 아이들은 실험조사, 연구, 통계 결과가 중요하니까. 자, contrary to actual smile. 실제 미소와 대조적으로 smileys, 미소 띤 얼굴들은 do not increase perception. 어떤 인식을 올려주지 않아요. 뭐 따뜻함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개념을 감소시켜요. 뭐에 대한? 유능함이죠. competence. 그럼 나왔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using smiley face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의견이 뭐냐면 스마일리 페이스가 따뜻함, 온기도 올려주지 않고 또 경쟁심은 오히려에 대한 개념은 오히려 떨어뜨린다. 그래서 스마일리 페이스 한 사람은 가진 사람은 뭐 온기도 좀 없고 좀 뭐 무능하다 뭐 이렇게 볼 거란 얘기죠. 끝났습니다. 자, look 뭐 끝났네요. 여기 나오네요 바로. 그래서 스마일리 페이스는 make you look 무능하게 만든다라고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뭐 갈등 아니죠. 분류하는 거 아니고 낮은 라이팅 테스트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편안한 일상적인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수험생은 시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답을 정확히 푸는 게 물론 더 문제인데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유형, 빈칸 추리형에 어떤 유형이 있고 그래서 얘는 어디에 답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고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빈칸 추론. 자, 5번째 유형입니다. 제가 나눈 유형 중에 마지막 문장에 빈칸 있는 문제는 역시 마지막 문장을 먼저 봅니다. Accepting that fact,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래요. 뭐하는 gives you everything.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거죠. See 유머를 보고
크래프트 스토리즈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공을 들여 만드는 게 크래프트죠. 만든 걸 필요한 모든 것을 준대. 언어 내일게이 소리 마지막 문제 여기였네요. All you have to do.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것은 삐리리입니다. 벌써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자, 다시 첫 번째 빈칸이 제일 중요하고 빈칸의 앞문장이나 뒷문장이 중요하고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데 이 글은 뭐에 대해냐면 당신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빈칸 앞을 보시면 그 사실이 뭔지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축복이냐면 그것이 모든 축복을 주는데 뭐하는데 필요한 걸 주냐면 여러분이 유머를 보고 유머 이야기를 만드는 거. 그래서 자 선택지를 보시면 자 키보이 멀리 있는 거 아니죠. 새로운 기술 얘기 아닙니다. 또 유형 무슨 얘기, 친근한 사람들 얘기 여기 나오네요. 다큐멘트, 텐덴트, 다큐멘트에 나온 단어를 찾아볼까요? 자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락 안에서 핵심어도 반복됩니다. 그 단어로 아니면 동의어로 아니면 파생어로. 그런데 선택지에도 반복됩니다. 어떻게? 동의어로 같은 단어로 동의어로 아니면 파생어로. 그래서 이 토픽의 반복에 대해서 꼭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 실제로 메인에드 문제 중에 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30% 이상은 기본적으로 토픽만 내가 정확히 잡아도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상호관계 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빈칸 앞 문장만 봐도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뭔지 모르죠. 일단 필요하면 읽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삐리할 수 있다. 몰라요. 자, 그런데 자 앞 문장이 여기서 길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나오죠. 결과 결론. 그러니까 이게 결과 결론이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 결과 결론과 같은 내용, 상응하는 내용이 이 결과 결론 뒷받침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we are better position. 우리가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죠. 뭐 하는데? understand international trade. 국제 무역을 이해하는데 더 좋은 자세에 위치에 있게 된다. 복잡한 세상에. 오히려 얘기예요. 자, 국제 무역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어떻다? 더 쉽게 이제 우리가 국제 무역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네, 지금 따지면 여기에 이해한다. 토픽은 뭐에 대한 얘기 위에 국제 무역에 대한 얘기. 뭔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국제 무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갑니다. 폭력 소비자 권리 아니죠. 문화적인 다양성 아니고요. guarantee safety 안전 보장해 주는 거 여기 나오네. 생각. understand가 가장 사용하는 단어. essence of problem 본질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 차이를 위한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 무역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생각해서 집중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여러분이 검사할 때 이제 앞문장도 읽어보고 첫 번째 문장도 읽어보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저희가 나눈 독해 유형 중에 통일성, 일관성에 관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문장을 제거하고 주어진 문장을 넣고 또 문장 구조를 정하고 단락 순을 정하는 이런 유형들에 속하는데 얘는 어떻게 푸느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아까 말씀드린 통일성에 어긋난 문장. 즉 주제와 일치하지 않는 걸 묻는 문제죠. 그럼 주제가 뭐냐? 무조건 첫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문장이 여러 개가 있으면 첫 번째 번호를 시작하는 바로 앞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무조건 1번 앞에 있는 이 문장의 기준과 비교해서 이 주제와 어긋나는 문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가보면 Water is the ultimate command. 자, 여기 나오죠. 공유자원이에요. 물은 궁극적인 공유자원이에요. once 과거한 때 water 물의 흐름이 seemed boundary 경계선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요. The idea of protecting water 물을 지키겠다,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뭐라고 어리석게 보였어요. 그러나 규칙들이 변했습니다. 이제 나오는 거죠. 자, time and again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들이 communities have studied water system. 자, 그 물의 시스템을 연구를 했고 해왔고 그 다음에 redefine 다시 정의한 거죠. wise use 어떤 지혜로운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냈다. 그 미글은 뭐 얘기냐면 물의 시스템을 연구해서 지혜롭게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의 문장을 이어지는지 확인하시면서 특히 이 기준이 되는 문장과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Now Ecuador has become the first nation on earth. 에콰도르가 첫 번째 국가가 됐대 지구에서 put the right 어떤 권리를 줬대요. of nature 자연에 대한 this country 헌법에 그래서 redefine 한 거죠. this move 자 강조 중요 이어지는 거죠. 이 움직임, 이 운동 그게 뭐냐면 헌법에 자연에 대한 권리를 준 것은 주장했습니다. 운동이 뭐 강과 숲들은 단순히 property 재산이 아니다. 그 아니라 보다 나대 법비 부문 A가 아니라 B이다. 그들 자신의 권리다. flourish 번영하기 위한 권리다라는 거죠. 자, 3번 developing water-based transportation. 자, 나왔죠. 물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뭘 얘기하면 물을 기초로 한 교통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교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3번이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검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내지는 1번 앞에 있는 문장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을 기준과 비교한다. 말씀드렸고, 자, 지금처럼 만약 3번이 답이다. 3번이 내가 불필요한 문장이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문장에 이따가 이제 통일성 일관성의 다른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 문장에 보면 그럼 2번 문장과 4번 문장이 이어진다는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언어라서 100%는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한 99% 나옵니다. 그 지시어가 시그널이 뭐냐면 지시어와 연결사 반복어입니다. 제 교재에 제가 앞부분에서 그 지시어와 연결사에 대한 얘기를 챕터라에 나눠서 굉장히 많이 강조할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this, 이것, that, 저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독해에 쓰이는 지시어 역할은 굉장히 다르고 중요합니다. 또 연결사 잘 하셔야 됩니다. 문화책에 연결사가 따로 정리되어 있는 책이 별로 없어서 연결사는 이제 접속 부사죠. 부사 일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여기도 한번 보시면 3번 뒤에 보시면 여기 이어진다는 거 앞과 이어진다는 the continuation 그 법 해서 앞에와 이어지는 문장이라는 증거가 바로 나왔습니다. 번복이가 나왔죠. 그래서 3번이 불필요한 문장이었다. 이렇게 푸는 것이 유형별로 영어의 비법을 적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주고 순서를 정하는 문제는 절대로 전체 모든 것을 해석을 해서 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 읽고 A 읽고 다 읽고 해서 B 다 읽고 C 다 읽고 해석을 해서 이어지는 걸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BCA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CBA도 말이 돼요.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냐 저거냐 이제 다시 읽어보고 또 고민하고 하는데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먼저 이걸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시그널을 이용해서 지시어, 연결사, 반복어휘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해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 만드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짝짓기 하는 것 링킹 월드 또 내지는 지시어, 연결사 특히 요즘은 이 반복어휘가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핵심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No one likes to think. No one likes. 부정주어네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To think, 생각하는 것을 그들이 평균이다. Least of all.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below average, 평균 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 이게 반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likes부터. 이쪽이 분사구문이에요. 독립분사구문인데 자, 문법 구조는 나중에 어법 시간에 따로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사람도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갑니다. A 갑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그널 찾습니다. Over the days and weeks. 자, our reason to change. 몰라요. 특별한 게 없죠. B 갑니다. 네.
this overconfidence. 지시어죠. 지시어 네모. 지시어 네모. 자, 그래서 이 과도한 자신감은 셀프 자기 통제에 대한 사람들을 모모한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this overconfidence가 있으니까 B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오버하는 게 있어야 된다. overconfidence. 과도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C 보면 질문을 받았을 때 most people 나왔죠? 대부분의 사람들 나왔습니다. 어디 있었죠? list of all 사람들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 C가 와야 된다. 하나의 짝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C 다음에 그럼 B인가 A인가 어디를 보냐면 C의 끝쪽을 봅니다. 찾습니다. 또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봤기 때문에 여기부터 빨리 찾습니다. 쭉 보니까 익숙한 단어가 보이죠? overestimate, overconfidence.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C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이어지죠?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주어진 문장은 C고 C 다음에 B 두 개의 짝이 나왔으니까 합쳐서 어떻게 됩니까? C, B, A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C, B, A가 5번 이렇게 됩니다. 짝입니다. 짝.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에서 답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 B, A로 답을 골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 시험 다 보고 나서 C 읽고 B 읽고 A 읽어서 내가 마음 편안하게 논리적으로 문장이 잘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건 마지막 해석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이 문제는 특히 여기서 보시면 답보기가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지시어 하나, 소위 지시어는 세모인데요. 지시어는 세모, 연결사는 동그라미, 담보보이는 네모.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지시어 나왔고, 담보보이 나왔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문제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시그널과 또 중심 문장을 따져서 읽는 것이 이렇게 읽는 것이 영어의 비법입니다. 자, trade will not occur. 무역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하지 않으면 양쪽의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뭐를 the other party 상대방이죠. has to offer. 자, 그래서 제공해야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래는 일어나지 않겠죠. 자, 또 갑니다. how 위에 보이는 연결사 동그라미. 자, 여기서 다시 지시어 연결사 단보고이 지시어는 세모 연결사 동그라미 단보고이 네모. 자, 갑니다. 시그널을 표시합니다. 찾으면서 if the farmer, the farmer 나오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지시어죠. 앞에 논거가 있겠죠? enterprising utilize 됐습니다. 이 정도가 읽으면 됩니다. this도 나오네요. 이것은 report에서 double coincidence of want. 이것은 뭐뭐이다 됐습니다. C 뭡니다. for the investigation. 자, 더 많은 조사에서 그 농도 나왔죠? 그 농도 또 그 농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문장에 더 파머 C에 있는 더 파머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다음에 절대로 AC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왜? A에 파머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다음에 무조건 뭐다? B입니다. 자, 첫 번째 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referred 더블 여기 나오네요. 더블 coincidence. 그죠? 양쪽의 당사자가 다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보시면 마지막 문장 갑니다. 그러면 이제 the farmer가 있을 텐데 the farmer is out of luck. 자, 마지막 문제 보면 운이 없고 어떤 빵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ever 만약에 그 농부가 엔터프라이즈 사업과 수완이 있고 유용한다면 이 맞겠습니까? 더 나아가면 further도 지시어입니다. 조사를 하면 연구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B 다음에는 여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운이 안 좋고 빵을 못 얻어. 근데 이렇게 해서 사업과 기질이 있고 또 활용해요. 그의 네트워크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further가 있기 때문에 이걸 봐서라도 농부가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농부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다음에 또 C가 짝이죠. 그러면 늘 말씀드린 대로 1 더하기 2는 3. 그래서 B, A, C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이 문제의 유형에 맞는 영어의 비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항상 훈련을 더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잘하는데 나는 잘 못 찾겠네. 당연히 못 찾을 수 있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연습하고 자꾸 지시어 찾아보고 연결 찾아보고 해서 특히 반복 오리 제가 강조합니다. 반복 오리 특히 왜냐하면 이제 지시어 연결사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어는 단락 순서에서는 더 중요한데 문장도 이렇습니다. ABC 문장이 있을 때 A 앞에 있는 문장 단어와 B 문장 앞에 끝에 있는 단어와 얘와 얘가 같은 단어 예를 들어서 파생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어졌을 때 이것만 보고도 문장의 순서를 알 수 있는 게 영어입니다. 우리말은 안 됩니다. 우리말은 안 되고 영어에서 가능한.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 그렇죠? 그다음에 A, C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반복 오리를 통해서 짝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진 문장 넣기도 통일성 일과성 유형에 속합니다. 주어진 문장 넣기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자, 통일성, 말씀드린 통일성, 단락의 모든 문장은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한다. 원래 이 안에 있던 문장이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은 이 안에 반드시 시그널이 있습니다. 지시어, 연결사, 반복 오리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선생님 지시어가 있고 연결사는 보이는데요. 만약에 반복 오리는 어떻게 바로 아나요? 반복 오리는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시 연결사 반복 오리인데 그 문장 봐서 반복 오리를 모르죠. 만약 이 안에 지시어나 연결사가 없으면 오히려 더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그널을 통해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아니면 뒤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우리는 짐작하고 그 문장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이 문제의 유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결사 4월 부분에 나오네요. 그런데 thinking about it, 자,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시어, 자, 이런 식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는 것은 overlook that, 부채를 간과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앞에 뭔가 이제 부채는 얘기 당연히 나오겠지.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 low income bracket, 저소득 계층이죠. 어떤 계층이냐면 have no other way,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말고는 부채, 빚을 지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사람들. to acquire basic necessities, 복수를 쓰였네요. 필수가 아니라 필수품들이 되겠죠. 기본적인 필수품을 왔는데 of life, 생활에. 근데 없는 이런 저소득계층의 부채를 간과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갑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Have you heard some say? 자, 누가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There's no one to blame. 비난할 사람이 없어. But himself, 그를 제외하고는. 이때 그것은 전치사 except입니다. person problem,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없어. 자, 첫 번째 두 문제에 또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의 바로 앞에 있는 문장, 빈칸 1번의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 기준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문장 제거랑 똑같이 이해가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blame, 자, 비난합니다. 자, 사람들을 뭐 하는 거에 대해서 creating their own problem,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 우리는 종종 비난을 하죠. 합니다. 오늘도 뭐에도 불구하고 individual behavior, 개인적 행동이 contribute to 결과 나오죠. 사회적 문제를 기여해요. 낳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들은 종종 주로 뭘 넘어서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대요. 자, 내야 그것들은 결정되죠. 뭐에 의해서? 사회에서 결정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부연 설명도 왔습니다. 그것의 역사적인 발달과 구조에 의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sink into that 나왔네요. 부채 나오기 시작했죠. 자, 가라앉아요. 자, 떨어지는 거죠. Because of overspending. 부채 늪에 빠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뭐 때문에? overspending, 과잉 소비. 그 다음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낭용. 이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 종종 그 문제를 어떻게 간주해요? To be the result, 결과다. 개인적인 failings, 잘못, 실패, 잘못들 때문이다 라고 한대요. 답이 2번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부채를 안게 된 건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3번에 들어갑니다. 3번에 들어가면 이 4번 문장에 또 3번 다음에 4번이 이어진다는 시그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이제 검사할 때 하는 거죠. 근데 답을 몰랐으니까 대조적으로 그랬단 말이죠. 대조적으로 이렇게 연결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middle and upper income level. levels가 위에 나온 브레이킷입니다. low income 브레이킷에 여기서는 동의어로 레벨 소득계층, 여기는 수준 뭐 이렇게 레벨을 나눠 썼는데, 그래서 low income의 대조적으로 중 아니면 상 수입의 계층 이렇게 대조를 해줬죠. 이것이 바로 반복어휘를 통한 빈칸에다가 문장의 위치는 4번이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는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단어만 심하게 의심하게 단어 외운다고 문법만 달달이 한다고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유형마다 또 문제의 어떤 단락의 구성마다 이런 것들을 지시어나 연결사 등등을 확인하고 읽는 연습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영어의 비법을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뭐가 나왔냐면 연결사가 나왔죠. 그래서죠. 어떤 환자가 그랬습니다. 어떤 환자가 그 환자의 심장이 멈춘 환자예요. 환자는 no longer 더 이상 리가 간주되지 않습니다. as dead 죽은 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문장에 대한 결과 결론이죠. 그러면 앞에 이제 심장이 멈춘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함께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다. 뭐 지금 뭐 눈치 학상 그죠? 이제 뭐 과학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심장이 멈춘 환자는 더 이상 죽은 게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자, 문제 하나 있으니까 얘가 무조건 기준입니다. 얘가 무조건 기준입니다. 이 글의 시작은 이겁니다. 사람이 자,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갑니다. 자, 보시면 기준 전통적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죽은 거라고 선언되었습니다. 때도 보죠. 어떨 때 그들의 심장이 박동을 멈춰요. 또 혈액이 순환을 멈춰요. 그들은 또 숨쉬는 걸 멈춰요. 그러면 죽은 걸 간주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은 would listen, 듣는 거죠. for heartbeat, 심장 박동을. 또 때때로 수행해요. 유명한 거울 테스트라는 걸 수행해요. 알아보려고 any 어떤 신호가 있는지 moisture, 습기, 호흡을하면 for potential diseased breath, 그죠? 잠재적인 어떤 죽은 사람의 어떤 그 호흡이 있는지 뭐 거울 실험이라는 거를 해본다는 거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디아 is 가주어고요. 데디아 진주어. People's heart stop, 심장이 멈췄을 때 또 breathe their last, 마지막 호흡을 했을 때 they are 죽은 걸로 간주했어요. 자, 나오네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랬는데 그러나 그랬죠. 단락 전개 방식의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단락 전개 방식의 중요한 5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뭐죠? 시간 순서. 얘는 전형적인 시간 순서. 옛날에 그랬는데 플러스 얘는 comparison and contrast. comparison and contrast, 즉 비교, 대조. 예, 이런 단락 구조를 가진 글입니다. 자, 그러나 last half century, 지난 50년간 의사들은 have proved time and time again, 반복해서 입증했대요. 뭐를? 그들이 revive, 소생시킬 수 있다. 많은 patient 환자들을 그들의 심장이 이미 박동을 멈춘 모험으로 다양한 기술, 예를 들면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그죠? 하는 심폐소생 이런 걸 통해서 4번이죠. 그래서 환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문장이 4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문장을 보고 그 다음 문장의 시그널을 봐서 이 문장이 4번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 문장과 이어지는 시그널을 확인한다. 이게 검산이라고 했죠. 보시면 누군가가 only critically dead can often be brought back. 그렇죠? 아니에요. 여기는 그 대신에 연결서 나오죠. the patient 나오죠. 반복어휘. 여기에는 a patient, 여기는 the patient 해서 그래서 4번이 확실히 많구나라고 검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까지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 여러분이 꼭 이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문단 요약은 메인하드 유형에 속합니다. 다시 말씀 주제, 요지, 제목, 빈칸 출연 그 유형에 속하고요. 역시 얘도 토픽 또 오피니언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여기에 이미 주제문을 줬죠. 요약문이 당연히 주제문이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According to study, 연구에 따르면 grade apes, 큰 유인어는 can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어. whether or not,
도모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삐리리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요. about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이해를 뭐 하는데? 사람들을 삐리리 하는데. 자, 그래서 유인원들은 사람들이 A한 믿음을 갖는지 아닌지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B한 사람들을, 자, B한 사람들, 사람들을 B하는데, 동사가 투동사니까 B하는데, 이 이해를, 앞에 한 이해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봅니다. 자, force, help, ethical, obey, scientific 봅니다. 확인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먼저 읽으면 본문에 들어가 찾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그렇습니다. 단어만 거짓, 도움, 뭐 인종에 복종하고 과학적이고 흉내내는 거고 비이성적이고 속이는 거고 널리 퍼지고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 봅니다. 자, at the Leipzig Zoo in Germany. 독일의 라이프치 동물원에서 이게 독일의 동부? 동부? 네, 동부 쪽에 있는 이제 라이프치 동물원에서 34 Jew chimpanzees, 34마리의 동물원 원숭이와 오랑우탄이죠, 아마 발음. 오랑우탄들이 오랑우탄스 파티. 그 다음에 어떤 오랑우탄이냐면 연구에 참가하는 or each 각각 개별적으로 실험을 했대요. 방에서 계속 갑니다. 아직 모르죠. 그들은 놓여졌어요. 두 개의 상자들 안에. 실험가가 place an object, 물건을 넣었대요. 한 상자 안에. 그리고 방을 떠났어요. 또 다른 실험가가 방에 들어와서 물건을 옮겨요. 어디? 다른 상자로. 그리고 나갑니다. 두 개니까 D라더죠. 그럼 이제 위치가 바뀐 거예요. When the first experiment, 처음 실험가가 return, 돌아와서 retrieve, 다시 획득하려고 할 때 그 물건을 첫 번째 상자에서 그 유인원이 help 나오면 그 실험가를 돕는데요. 아까 다른 사람이 와서 옮긴 거는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돕는 거.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문단 요약은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약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선택지의 어휘들을 확인하고, 본문에 가서 이 요약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요약하면서, 본문에서 찾아간다. 이게 문단 요약입니다. 쉬운 이유가 뭐냐면, 주제물 좋기 때문에 쉬운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거 당연히 주로 타픽이나 어피니언이 해당하는 단어들을 당연히 가로 안에, 빈칸에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있는 것이 영어의 비법입니다. 먼저 제목을 물어봤고 빈칸을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보는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잘못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제목을 물어봤고 자, 빈칸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단락이 하나입니다.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빈칸을 먼저 있습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because everything is 삐리리, 모든 것이 삐리리하다 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기 때문에? 모르죠. 자, 모든 것이 삐리리하기 때문이다. 빈칸 뒤에 문장을 볼까요? 앞에 빈칸을 연습했습니다. Consider the menu of child. mind of child. 소리. 메뉴가 아니죠. 아이들의 메뉴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해봐라. Having experience 소리를 거의 경험이 없죠. 세상 어때요? 신비롭고 환상적인 장소예요. 어때요? 아이들은 어떻게? 거의 경험이 없고 세상이 신비롭고 환상적인 곳이에요. 빈칸에 들어가면 어떤 곳이에요? 아이들은 모든 것이 어때요? 낯선 것이다, 조직화된 것이다, 잊혀진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predetermined, 이미 결정된 것이다, 낯선 것이죠. 자, 그래서 빈칸 주름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위에부터 읽어보면 It's reasonable to assume that 데디아를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나가다가 중간에 나가면 답을 알려주는 핵심적인 문장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세미콜론이라고 되어 있죠. Time feels like it move faster as we get older.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여기네요. 그렇죠? 나이 먹을수록 왜 빨리 느껴지는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A 단락을 주고 단락의 순서를 묻습니다. B 단락, C 단락, D 단락의 순서를 정해야겠죠.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어떻게 대부분 나오냐면 순서를 물어보고요. 먼저 그 다음에 지시어 추론, 가리키는 대상 지시어 추론, 그 다음에 내용 일치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먼저 순서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읽으면서
다음 단계를 풉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일단 순서를 정해야 다음에 44, 45분 해결될 테니까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승전결입니다. 발단, 전개, 절절, 결말. 무조건입니다. 단락이 4개면.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과 이어지는 단락의 내용이 보입니다. 다 읽는 게 아닙니다. 문장 순서처럼 똑같이 단락 순서도 ABC를 다 읽고 순서를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문장을 읽고 BCD의 첫 문장을 보고 이제 이어질 단락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였다. 그럼 C의 마지막 문장을 또 읽습니다. 그러면 B하고 D는 이미 읽었으니까 여기가 이어지는 게 이거였고 여기랑 이어지는 게 어딘지 확인합니다. 만약 B였다. 그러면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자, 단락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4번, 45번을 푸는 거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간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한번 요거는 시간을 여러분이 많이 벌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A 10-year-old boy decided. 자, 10살 된 손이 결정했습니다. 유도를 배우려고. Despite the fact that 데뷔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He had lost his lockdown. 왼팔을 잃었대요. Investigating car accident. 끔찍한 자동차 사고에서. 그 소녀는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나이든 일본의 유도 장인 선수와로부터 그 소녀는 잘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까 했었죠. 키가 뭔지를 먼저 대상이 뭔지를 확인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이 소년이죠. 그래서 앞으로 B, C, D는 소년을 넣어서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게 지시적 추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 소년이 couldn't understand.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3개월의 훈련 후. The master has taught him only one move. 자, 그 거장이 자꾸 하나의 동작만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뒷부분을 읽고 나서 자, B, C, D의 이제 첫 번째 문장에 주목해서 봅니다. 자, 갑니다. On the way home, 집으로 오는 길에 reviewing all the match. 그 경기를 되돌아보면서. 아니죠. C가 옵니다. Not quite understand. 완전히 이해 못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해는 못했지만 그의 스승님, 마스터의 거장의 대가를 믿어서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C 싫어했네요. C가 이제 첫 번째 올 단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마지막 단락의 끝으로 갑니다. Still amazed. 여전히 놀라서 그의 성공에 그는 now in the final. 마지막 경기에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첫 번째 읽어봐요. 이번에는 그의 적은 더 크고 강하고 더 경험이 많은 선수였어요. 자, 마지막 경기에서 이번에는 그랬죠. C 다음에는 D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모든 경기를 뒤돌아보면서 그랬으니까 경기 다 끝내고 이제 집에 가는 거니까 순서는 C, D, B 이런 순서로 되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A, B, C, D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이 아닌 거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 적절하지 않은 건 방금 읽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왼팔을 잃었다. 뭐 이미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선생님에게 물었죠.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하나씩 다 보면 답이 5번이었죠. 읽어보면 그래서 순서대로 순서를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상, 그다음 보이가 아닌 걸 고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용을 체크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18년도 9월 9일 전국연합 한국평가 유형별 해설을 마치겠고요. 저희가 이제 연계 온라인으로 이제 사이트 하면서 새롭게 이제 무료 강의도 열심히 제가 찍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료 강의를 안 들어도 무료 강의만 열심히 들으셔도 사실은 충분히 많은 걸 배우실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답노트입니다. 이 오답노트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꼭 틀린 것만 오답노트 만들고 이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면서 유형대로 제대로 했는지.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유형대 평소에 연습을 하더라도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답노트에 반드시 내가 시간을 체크하면서 시간 내에 풀었는지. 세 번째, 유형별로 내가 이 영어의 비법대로 유형별로
메인해야 되면 메인해야 돼요. 통일성, 일관성, 통일성, 일관성, 정보의 파악 등등을 했는지 반드시 이런 것들을 막 노트에 기입하시고 내가 시험 본 후에 반성을 하고 되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평소에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모의고사 때도 그렇게 풀 수 있고요. 모의고사 때 이렇게 풀어야 실전 수능이라든가 뭐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배운 공부한 그 비법대로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